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네, 이번 가을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올겨울은 얼마나 더 추워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불면서 많이 추웠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다고요. 네, 오늘 출근길도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고 또 목도리까지 두르면서 추위에 대비한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초겨울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해서 그런지 몸이 좀 적응하기 힘들고 또 그만큼 체감하기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많이 추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7도까지 내려갔고 또 강원 철원은 영하 4도, 파주가 영하 3도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안동 등 내륙 곳곳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10월에 몰려온 추위답게 이번 추위는 반짝하고 물러갑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온 찬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17도 등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하루 사이에 두 계절이 오고 갈 만큼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옷차림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가을이 휙 가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앞으로의 날씨 예보는 어떤가요? 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좀 수그러들면 일단 목요일까지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중부지방으로는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중국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이 한반도 북한 지방과 중부 지방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이 비가 그친 뒤부터는 다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고 주말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북부와 일부 내륙으로는 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사이가 전국의 단풍이 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산에 찾으실 때는 무엇보다도 날이 춥기 때문에 보온 대비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10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춥기 시작하면 올겨울은 얼마나 더 추울지 걱정되는데요. 올겨울 날씨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일단 다음 달 날씨를 먼저 좀 전해드리자면 이번 주처럼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날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11월 전체 평균 기온은 평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지만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가 자주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가 내린 뒤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 주도 주 중반에 비가 내린 뒤에 주말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비슷한 날씨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은 예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80%로 예측이 됐습니다. 즉 올겨울은 초반부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 한기가 내려올 때는 서해안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좀 미리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반도 겨울은 북극의 해빙 면적이 적을수록 추워지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올해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추위를 불러오는 라니냐 현상,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달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좀 겨울이 평소보다 좀 추울 가능성이 큰데 다행히도 1월은
한겨울은 좀 추위가 좀 덜할 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근하다가도 기습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추위도 추위지만 지난주부터는 잠잠하던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주만 제외하면 올해 10월 공기가 좀 상당히 깨끗한 예. 편이었습니다. 이달 초에 길게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좀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추석 연휴에 들어가면서 공장 전체가 좀 쉬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는 또 동풍이 자주 불면서 공기가 깨끗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미세먼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 초반에는 공기가 정체되면서 한반도 지역에 오염물질이 좀 쌓이기 시작했고 또 주말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서히 날아오기 시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중국 북부 지역은 이달 말 하순부터 이미 겨울 난방에 돌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난방을 시작을 하면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또 계절이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북서풍, 그러니까 바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의 약 한 70%가 중국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다음 달부터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호흡기 질환만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납 같은 중금속도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좀 날씨 예보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미세먼지 예보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